2024년 11월 29일 5주차 펄어비스 주간 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11월 29일 코스닥 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0.32% 상승한 678.19이며 최고지수는 699.7, 최저지수는 677.08을 기록하였습니다. 거품이란 경고 속에도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과 반대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한국 시장입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인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은 매수를 진행하였으며 외인들은 소유하고 있던 물량들을 던진 한 주였습니다. 개인은 1,497억 원, 기관은 2,369억 원, 펀드는 116억 원, 연기금은 375억 원을 매수하였습니다. 외인은 3,315억 원을 매도하였습니다. 펄어비스 주가입니다. 11월 29일 기준 시가총액은 2조 5,47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외국인 보유율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한 7.6%를 기록하였습니다. 종가는 전주 대비 0.25% 하락한 39,650원으로 마감하였고 시간의 단일가는 39,65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1주 최고가는 42,000원, 1주 최저가는 38,400원으로 4.69% 차이를 기록하였습니다. 1주간 거래량은 전주 대비 18.58% 감소한 111만 9,802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차트를 깨고 내려갈 거란 예상을 비웃듯이 21선 터치 후 반등하며 차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관들이 매집을 시작한 11월 초부터 이유도 없이 지스타 전까지 주가가 폭락하고 지스타 시작 후 급등한 일, 25일 날짜로 악성 기사가 보도하는 그런 작전까지 하려고 한 기관들인데 과연 이 정도에 만족하거나 포기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펄어비스 투자자 동향입니다. 시장에 던지고 있는 개인의 매도세는 이번 주도 유지되었고 코스닥의 동향과는 반대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개인은 64억 1,100만원을 매도하며 매도세를 유지하였고 외인은 26억 2,300만원을 매수하며 지난주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33억 2,300만원을 매수하며 매수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기금은 7억 7,600만원을 매수하며 일정한 매수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한 차례 매집한 이후 매도로 관망하고 있었던 골드만삭스에서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1선 돌파가 실패한 이후로 기관의 매수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일간 이어져 오던 기관의 연속 매수세가 끊어졌습니다. 기관의 동향이 매도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다음 거래일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번 주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12월 13일에 열리는 TGA에서 붉은 사막의 자세한 출시 일정 공개 유무에 따라 수급의 동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기대감에 오르는 상향일지, 재료 소멸로 인한 하향일지 지금 시장 상황에 봐서는 예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주간 주가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기업은 시프트업으로 18.22%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여준 기업은 넥슨게임즈로 1.53%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빠지는 동향 속에서 게임주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의 AI 언급, 게임의 언급을 통해 추후 한 번쯤은 관심을 받게 될 섹터가 게임 섹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흥국증권에서 신규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64,000원에서 54,000원으로 하락. 김지현 애널리스트. 2025년 매출액은 6,580억 원, 영업이익은 2,350억 원, 순수익 2,590억 원, 흑자전환 전망. 내년 3분기 출시할 경우 붉은 사막 판매량 추정치는 당 분기 200만 장, 1년 누적 500만 장 제시한다.
25년 대형작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출시 시기가 2025년 2월, GTA 6 출시가 가을에서 연말 사이임을 감안했을 때 붉은 사막의 출시 초기 프로모션 기간은 글로벌 타겟심을 감안할 때 2분기부터 출시기는 3분기로 전망한다. 초기 사전 구매의 경우 프리미엄 디럭스 에디션 구매 비율이 높아 ASP는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 다만 일반판과 평균을 적용하기 위해 최근 AAA급 작품의 디럭스 가격을 감안해 10만원으로 적용했다로 분석하였습니다. SK증권에서 신규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투자이기는 동일한 매수, 목표가는 6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락. 남효지 애널리스트, 25년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한 해. 25년 매출액은 5,736억 원, 영업이익은 1,116억 원, 순이익은 1,265억 원 흑자 전환 전망. 24년은 IP 노후화 영향으로 분기 적자 지속. 4분기 검은 사막 온라인의 중국 서버 출시, 사전 예약자 300만 명 및 위게임 상위권에 올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붉은 사막 출시 시기를 25년 3분기 정도로 예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서버의 서비스 종료 및 조기 종료가 공시되었습니다. 27일 공시 유보 사유가 해제됨에 따라 계약 조건도 공개되었습니다. 계약금은 367억 원, 계약 대상은 텐센트, 계약 기간은 2019년에서부터 2025년. 계약금 1,000만 달러는 체결 당시 지급, 잔금은 서비스 시작 시 지급된 것으로 공시된 바, 이번 공시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퍼블리싱 계약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4월 26일까지였지만 양사 합의에 의거해 1월 27일 기점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지스타 붉은 사막 2024년 게임 오브 지스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게임 오브 지스타는 지스타에 출품된 게임 중 혁신성, 게임성, 완성도 등을 종합해 가장 뛰어난 게임을 한국게임 기자클럽 소속 게임 전문 기자단 투표로 결정되는 상으로 올해 게임 오브 지스타는 붉은 사막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일정입니다. 일요일은 한국 무역 수지 발표, 월요일은 미국 PMI 지수, 화요일은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일본 10년 국채 금리, 수요일은 한국 달러 외환 보유고, 목요일은 미국의 원유 재고, 페드 의장 연설, 실업 청구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한국 GDP. 금요일은 일본 가계 지출 발표,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실업 발표. 토요일은 중국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에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 원달러 1,500만 원 전방이 나오자 외인들이 급격히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작년 일본의 엔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일본인의 입장과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과 다른 점은 부동산과 증시, 경제 전부 다 냉랭하다라는 거겠죠. 정말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포퓰리즘에 빠졌던 전 정권에서 뿌린 씨앗에다가 아는 게 뭔지 정말 궁금한 현 정권이 비료를 뿌려댈 줄 누가 상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자영업자분들의 파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네요. 저희 아버지 피셜이긴 하지만 IMF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시장에 돈은 돌았는데 지금은 아예 돌진 않는다.
죽어나가는 건 자영업자들이라고 하시네요. 저로서는 이런 경제 상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체감이 안 됩니다. 그냥 제 사업체가 매출은 떨어지니 정말 힘드네로 치부했는데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모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 속에 잘 버티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